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2028년 대입제도의 개편이 있으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그 주요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냐 하면 먼저 문해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해서 디지털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 6학년 2학기, 그리고 중등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진로 설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학급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미리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논술, 서술형 평가가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논술이나 서술형 문제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선택 과목은 이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확정이 되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교 학점제와 대입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정 교육 과정은 보통 3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어지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23년도, 24년도에 점진적으로 아마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선택 과목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로 실시가 되어지고요. 28년도에 대입 제도가 바뀝니다. 즉 말해서 25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지는 그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애들 대상으로 이제 배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28년도에 대입 제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시에서는 수시평가입니다. 수시평가에서는 이제 학교 생기부나 성적표가 중요하겠죠. 그 성적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내신 등급이 현재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뀝니다. 5등급으로 바뀌어서 절대평가와 ABCD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1, 2, 3, 4, 5등급 이 두 개를 성적표에 둘 다 병기하도록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대신에 사회과학과 관련한 융합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기와 관련된 과목들은 이제 절대평가만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 이 부분이 있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현재 이제 9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또 9등급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지금까지는 이과 문과 조금 이렇게 뭐 통합 수능이라고 하지만 이과 문과에 따라서 어떤 선택 과목이 달랐죠. 근데 28년도부터는 똑같은 시험을 모든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으로 수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이 보면 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 과목을 무조건 똑같은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선택 과목을 알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의 체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 과목이 항상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교육 과정은 이제 수업을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어지는데 이 교과는 이제 교과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교과는 이게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교과는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는데, 이 전문 교과는 이제 특성하고 학생들이 이제 가지는 전문 교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교과는 일반고 학생이나 뭐 자사고 그 외에 모든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보통 교과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교과가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수업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통 교과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공통 과목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국영수, 뭐 이제 뭐 통합과학, 통합사회, 공통수학, 공통국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선택 과목은 조금 이제 이 세분화되어지거든요. 이 선택 과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택 과목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여기에 따라서 이 과목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사실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비교과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냐면은 이제 그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봉사활동이 이번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활동을 가지고 비교과 활동을 평가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세분화되어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건데 공통 과목은 이렇게 1학년 때 보통 배우죠. 이렇게 과목들이 있고요. 그 과목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 가는 게 선택 과목으로 세분화돼 가는 겁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는데 1학년 때는 보통 공통 과목을 쓰고요. 하고 2학년, 3학년 때 이런 일반 진로 융합 과목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보통 개설이 되어지는데 이 과목들 중에 개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학교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과목을 개설할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하고 사회 과목들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과목들이 있다라고만 일단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년별로 어떤 교과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1학년입니다. 1학년은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1학년 때는 이제 입학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의 체계에 따라서 이제 보통 교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부적으로 보면 교과목은 공통 과목을 수업을 듣습니다.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수학,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예체능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 1학년 때는 그러한 과목들을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게 되죠.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그때 신청을 받고 어떤 절차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틀리거든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에는. 자, 2, 3학년 때를 볼게요.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어졌을 때 교과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학생이. 그러면 이 1학년 2학기 중에나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여름 방학 때나 이때 뭐 늦으면 한 9월 달까지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 하면 일반 선택, 그리고 뭐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아까 보셨죠? 선택에 따라서 과목들이 나열됐는데 학교마다 개설되어지는 과목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과목들을 미리 준비를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 그대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거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죠. 고교 학점제의 이수 학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이수해야 될 학점이 192학점입니다. 그 교과에서는 174학점이고요. 비교과에서는 18학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겠죠? 이수하는 그 기준은 이 과목별입니다. 과목별로 출석이 3분의 2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성적이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미이수, 우리 아이가 비이수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미이수 처리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방학 기간 동안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미이수 처리되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학생들이 교과목을 신청을 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목이 없을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문형 강좌 개설입니다. 이것은 학교 내에서 일부의 학생들, 소수의 학생들이 일정 학생이 되어지면 원하는 교과목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과목은 과학탐구나 진로 연계된 그런 과목들 중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인데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일부들이 모여서 이 과목을 듣고 싶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교육청이나 지역사회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교육 중에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이제 그런 교과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수강을 하고 이수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교과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런펄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진로 분야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생기부와 성적표에 그 선택 과목들이 남고 그것이 대입에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보면 권장하는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택 과목들을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을 지금 생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초 과목이 있죠. 국영수 같은 경우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내가 보충할 수 있는 실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더 어렵거든요. 교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학교 과정에서 충분하게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